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수수료 안 받는 중고차가 좀 팔만원 차가 또 조금 들어온 것으로 보여져 갖고 오늘 한번 한 20대 조금 안 되는 매물을 다 하려고 해 보니까 조금 좀 많아 보이긴 합니다. 아마 1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밑에 이쪽 라인, 이쪽에 이 밑에 라인을 터치를 한번 해보시면은 아니면은 마우스를 올려놔 보시고 하시면은 매물을 바로바로 어떤 매물이 얼마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 금액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밑에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요즘에는 아닌데 유튜브 시작 초창기에 항상 이제 주의사항, 안내사항을 초반에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매물은 모두 알선 수수료가 없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구매하시기 전에 카카오톡으로 관심이 가시는 매물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다른 차를 이제 구매하실 수 있도록 막 유도하거나 뭐 돌리거나 그런 부분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보통 많이 쓰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 매물만 구매하시기 전에 카카오톡으로 실물을 동영상으로 보내드려서 제가 괜찮은 차인지 소개해드릴 만한 차인지 판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문을 하셔도 좋고요. 인천, 서울, 수원, 용인권까지 무료 탁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0일 또는 2000km 주요 부위 중고차 보증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1차적으로 한번 괜찮은 차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이제 보증 보험 업체가 뭐 DB 손해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삼성화재 내지는 메리츠화재 뭐 이렇게 뭐 3-4개 정도의 보증 보험사가 있는데 그런 쪽에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받으실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어드바이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 외에 클린카즈 매물은 알선 수수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낮은 금액에 높은 차를 보시려고 하시고 좋은 쪽으로 해석하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키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구매를 하지 못할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고칠 부분을 한 50에서 100 정도 생각하시면 괜찮으실 수도 있고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고 소모품 따로 뭐 엔진오일, 미션오일 그리고 냉각수라든가 아니면은 브레이크오일, 뭐 타이어 트레이드가 좀 많이 달아서 타이어라든가 뭐 시트 주름이라든가 찢어진 부분, 해진 부분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구매를 여러분께서 실물을 보시고 알아서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 조금 이제 의도가 좀 불순한 업체에 가시게 되시면은 다른 차를 좀 비싸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싸고 좋아 보이는 차는 알아서 여러분들께서 걸으시면 좋겠고 딱 시세가 시작가와 이제 끝 가격이 있다고 한다면 중간 가격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께서 시작가에 가까운 그런 매물을 보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좀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고 10분 중에 한 7, 8분 매물 골랐다고 이제 문의를 주시면 대부분 다 7, 8분이 잘 못 고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 같은 알선 딜러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고요. 직거래를 잘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직거래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매매 단지 가격으로 판매하시려는 경우가 좀 많지 않나 라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차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혀 내지는 조금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케이카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매물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좀 많지 않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고 중고차 매매 단지는 이제 가장 여러분들께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사기라든가 눈탱이 그리고 안 좋은 차를 좀 비싸게 파는 그런 이제 허위 매물이랑 미끼 매물이랑 그 다음에 뭐 잘못된 매물을 좀 비싸게 파는 그런 경우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믿거나 말거나긴 하지만 정직하게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문제가 없는 차를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시면은 그건 안 돼요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2012년 2월부터 근무한 경력을 통해서 알선 매물은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사면은 다시 돌리기가 또 어려울 수 있고 분쟁이 또 발생할 수가 있는데 항상 분쟁에서 소비자분들에 대해서 보호가 되는 경우가 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안심 구매할 수 있도록 수수료 받고 제가 도와드리는 구매 대행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매입도 하고 있고요. 기타 매물은 미리 골라놓으시면 오실 때까지 예를 들어서 오늘 골랐어요. 근데 한 4, 5일 있다가 시간이 그때밖에 없거나 그 매물을 보러 가려고 하는 그 딜러가 뭐랄까 시간이 안 돼서 며칠 있다가 보러 가려고 했는데 그날 나갔다라든가 그 전날 나갔다라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매물은 다른 딜러들도 수많은 딜러들이 보는 관점이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하더라도 2021년 동안 한 5번 정도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방문 시에 같이 고르시는 거를 제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팀장님이 한번 보셨다가 급한 거 아니니까 괜찮은 차 있으면은 연락 주세요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혼자 막연하게 고르기가 다소 애매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저한테 오신다면은 같이 고르면 30분 안에 모든 게 일사천리로 서로 의견을 교류하면서 고르는 게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같이 고르는 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 방법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갑자기 좋은 차 나오면은 연락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좋은 차라는 거는 가격도 메리트가 있고 뭔가 상당히 좀 괜찮아 보여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많은 딜러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전화가 잘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손님 문의가 어느 정도는 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묻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세는 동일합니다. 언제 오시더라도 갑자기 좋은 차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시세에 맞춰서, 좀 어떨 때는 시세에는 맞으나 갑자기 싸지는 않는데 적당한 시세에 적당한 차가 나올 때가 있는데, 항상 일정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오시더라도 조건은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같이 고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중고차 매매단지 가시면은 딜러 전산을 보실 때 딜러 전산에 환경 설정을 꼭 보셔야 됩니다. 허위 매물 잡는 유튜버라든가 정말 믿을만해 보이는 유튜브 딜러도 환경 설정 조작했다가 소비자분께 걸린 적이 많습니다. 꼭 환경 설정을 보여달라고 당당히 요구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요즘 허위 매물 잡는 걸로 좀 유명한 그 업체에서 제가 매입해갖고 갖고 있는 차량을 판매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50만 원 좀 전산 금액에서 올려달라고. 그리고 조금 비싸게 팔았습니다. 전산 금액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직해 보이는 딜러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믿으셔서는 안 된다. 아무도 믿으셔서는 안 된다. 진짜 정직해 보여도 유튜브 딜러, 모든 딜러는 아무도 믿으셔서는 안 되고요. 특히 뭐 중고 장터, 뭐 맘카페, 뭐 모든 뭐 번개장터 내지는 지인의 지인 소개, 이런 거 아무것도 믿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께서 시세 공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 클린카드.com 사이트를 만든 의미도 시세 공부 좀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만든 의미가 크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고르시면은 좀 잘 못 고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산 금액이 환경 설정 빵이라고 쳐요. 근데 그 금액 그대로 판매하는 딜러들도 많으실 수 있는데요. 깎이지 않는 중고차는 없습니다. 제가 중고차 10년 동안 하면서 깎이지 않는 중고차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 가격에서도 무조건 작게라도 내고 가능하다라는 점. 문제는 내고가 가능한 게 아니라 좀 적정선에 적정한 차량을 보시는 게 중요한 건데, 엔진 미션 그런 부분을 보는 방법. 저도 이제 뭐 CT라든가 MRI 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자체가. 그래서 저도 놓치는 부분이 조금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최대한 이제 웃으면서 끝까지 저를 기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큰 문제가 벌어지는 경우는 한 건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20에서 5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하자가 발생할 비중은 한 2, 30건 정도 1년 동안. 나머지 한 100건, 150건은 좀 괜찮아 보입니다. 항상 만족하고 잘 타고 있다. 전화도 오고 있고, 가끔 조금 단순한 문의라고 하더라도 기분 좋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확률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면은 수수료를 받게 되는 차들은 아닌 차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추후에 저를 욕하지 않을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금액 순서대로 소개해 드릴 건데, 이 밑에 라인을 혹시라도 건드려 보시면은 어떤 차가 있는지 쭉 나오기 때문에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270의 뉴모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금액으로 판매되는 게 아니라 250으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이 차는요. 내비게이션이 또 정품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프로토 에어컨이 있는 SLX 등급이 좀 높은 등급의 차입니다. 이러면은 이제 열선도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가 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있는 차도 있겠지만 없었어요. 휠도 이쁘고, 250에 이 차량을 만약에 구매를 하시게 되시면은 250 더하기 이전비는 안 들어가니까 매도비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능 책임 보험료가 조금 들어가요. 한 3만원 정도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286만원에 이 차를 구매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능 점검 수수료가 없으니까요.
기록부를 보면은 검사 날짜가 좀 임박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기준으로는 지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차를 갖고 있는 딜러 왈 상상을 해보자면은 이거 앞뒤로 한 달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12월 9일까지 받아도 상관없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도 표면적으로 등록증 상에 나와 있는 요 정기 검사 날짜가 지나 있다 내지는 임박했다라고 하면은 해달라고 하면 해줄 겁니다. 그래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고도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보면은 누유가 하나도 없는 게, 이 당시 연식 10년, 12년 정도 된 이 차가 하나도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됩니다. 누유가 있으면 차를 그냥 꺼버려야 되고, 제가 고르지도 않겠지만 원동기에 오일, 누유 쪽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정도가 있으면은 그래도 볼 때가 많은데, 두 개 있으면, 세트로 있으면은 안 봅니다. 밑에 내렸을 때 뭐 별로 없어서 제가 이 매물이 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골라봤고요. 더군다나 정품 내비게이션이 있다라는 장점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차 고르실 때 정말 중요하게 보실 부분, 들어온 날짜입니다. 들어온 날짜가 두 달이 넘어가면 좀 안 팔리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의심을 해보고, 세 달이 넘어가면 그냥 꺼버립니다. 그런 기준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매물이라고 하더라도 옵션 정보라는 이 두 개만 옵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토 에어컨이라는 내용이 여기 또 있을 수가 있고 한데, 여기 프로토 에어컨에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많은 딜러들이 그냥 대충 찍어 놓는 경우가 많고, 틀릴 경우 내지는 하나하나 다 봐가면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옵션 정보란을 체크를 안 합니다. 내지는 다 걸려라, 어느 중에 하나 걸려라 라고 해서 썬루프가 없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썬루프가 체크가 되거나, 스탑앤고에 체크가 되거나, 원격 시동 장치에 체크가 되거나, 다 체크가 될 차도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체크가 안 됐거나 체크가 다 됐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보셨으면 좋겠다. 모든 차를 이렇게 제 사이트에서도 옵션 정보라는 아예 보지 마시고 사진에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 에코 다이나믹이라는 스티커가 이제 붙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게 붙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따로 붙여 놓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내용 없고 12만 8천 킬로인데, 경차치고는 제가 많다 지난번 편에 말씀을 드렸어요. 모닝 500만 원 전후에 모닝 찾아보는 편을 제가 준비를 했었거든요. 하이피트 룸밀러도 있고 블랙박스도 있고, 여기 노란 띠가 들어가는 이 시트가 좀 이제 풀옵션 위주로 들어가는, 그리고 연식도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축에 속하는 그런 모닝에 들어갑니다. 색깔도 G색깔이고 후방 감지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휠도 괜찮은 깡통 휠이 아닌 플라워 휠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꽃 모양처럼 생긴 걸 그냥 다 플라워 휠이라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차도 면밀히 보면은 100점은 아닐 수 있을 가능성이 더 크겠죠. 하지만 엔진 미션 그냥 적당하고, 고칠 거 30만원 이내로 적당하다고 한다면은, 소모품은 추가로 또 들어간다 치면은 타이어도 좀 달아 보이긴 하기 때문에, 여기 검정색 테두리에 타이어 광택제를 칠해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광택집에서 얘가 이렇게 꺼멓게 보이는 겁니다. 색깔이 달라 보일 수도 있고. 근데 트레이드가 어떨지는 실제로 보기는 봐야 돼요. 그리고 누유 상태가 어떨지도 실제로 보기는 봐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매물 250에 아까 제가 체크해 드린 대로 250 더하기 매도비 33만원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전비 안 들어가고 수수료 안 들어가고, 성능 책임 보면 대충 3만원 잡고 한 4만원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3만원 기준으로 잡으면은 4에서 300도 안 되는 286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 보겠습니다. 아반떼 HD입니다. 390이라고 되어 있는데 370에 판매를 하게 되면은 370 더하기 매도비 33, 수수료 안 받고 이전비는 들어갑니다. 다시 이전비부터 370 곱하기 8% 정도 잡으면은 29만 6천 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370에 매도비 33 이렇게 하면 430 정도 들어가는 차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한번 보면은, 이게 그릴이 아예 일자면은 2010년식이 아니죠. 2008년식 정도 되는 은색깔 차량이에요. 기록서는 이 중중형 치고 11만 9천은 좀 적당한 편이라고, 짧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차는 좀 많은 느낌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경차는 원가 절감된 부품들이 많이 사용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썬팅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뒷자리 시트도 매우 깨끗하고, 이거는 오래 탔다가 내년에 팔아도, 아까 모닝도 마찬가지고 손해를 많이 안 봅니다. 시세가 떨어지는 속도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더디기 때문에, 위탁으로 만약에 이론적으로
판매될 때까지 판매를 맡기는 위탁매매 방식으로 판매하시면은 손해를 많이 안 봅니다. 100만 원은 무조건 안 보지 않을까, 2년 뒤에 팔아도 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합검사 날짜가 내년 7월 3일까지입니다. 앞뒤로 한 달이니까 튜닝 없고 렌트 없고 그 다음에 사고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고차 특성상에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있을 수가 있고, 내지는 그 전에 사고가 미미하게 있어서 보험 이력 조회를 해보면은 30만 원, 6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조금 안 되는 가격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체크를 안 했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진짜 있는데 왜 체크를 안 했냐라고 한다면은 볼트 풀릴 게 없어요. 그냥 겉에만 부분적인 판금만 풀지 않는 이상 사고로는 안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중요한 거는 그런 이제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엔진이 괜찮은가, 미션이 괜찮은가, 모든 버튼들의 작동 상태 내지는 겉에라든가 실내가 깨끗한가를 보시는 게 낫지, 그런 보험 이력 조회가 뭐 엄청 지저분하다 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몇 건 있는데 왜 이런 걸, 뭐야 이거 사기 쳐놓은 거야, 뭐 이렇게 깊게 들어가시는 거는 조금 약간 정신건강에 약간 불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역시 이 정도 연식은 미세누유가 하나 정도는 있는데, 원동기에 오일루유 쪽에 3개 중에 하나 정도 있으면 그냥 볼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역시나 위에 이 그림에 있어야 될 부분, 좌측 운전석 쪽 휀다 규정이 여기가 W가 있었어야 되는데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좀 미미한 부분일 수도 있어서 밑으로 빼놓은 것 같습니다. 들어온 날짜 10월 25일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된 축에 속한다. 그래서 좀 보실만 하지 않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 차량들은요, 그냥 어떤 차를 구매하시던지 그냥 소스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감히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볼 텐데, 동영상으로 찍어드리면서 차량을 또 2차적으로 판단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2중, 3중으로 제가 판단을 해드려서 구매하셔도 좋은 차인지 제가 판단을 해드릴 거예요. 중고차를 10년 정도, 2012년부터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맡겨주시면은 제가 꼼꼼하게 문제가 있을 차량인지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좋아하는데, 이 사진 보시면 시트가 주름도 없습니다. 보통 운전석 쪽에 주름이 있을 때가 보통 이 정도 연식이라면 있는데 깨끗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여러분들께서 블랙박스 없잖아, 다른 차 봐야 되겠다, 내지는 내비게이션이 없잖아, 다른 차 봐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없는 차, 키로수가 더 많더라도 내비게이션 있고 블랙박스가 있는 차를 고르는 것보다 키로수를 좀 줄이고 블랙박스 내비게이션은 따로 달든가, 아니면 내비게이션까지 필요 없다, 후방 카메라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은 15에서 20 정도 금액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블랙박스도 15에서 20 정도 드리면 그냥 적당한 거 장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너무 깨끗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어온 차를 못 보셔서 이 차가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잘 이제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 눈에는 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라면 너무너무 깨끗해 보입니다. 아마 모든 딜러분들이 보셔도 깨끗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깨끗해 보입니다. 이 부분을 보긴 봐야 되겠죠. 엔진룸 사진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실물을 봐서 이 사이사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물이 관심 있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카카오톡 동영상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 1차적으로 지금 보고 2차적으로는 제가 실물을 보면서 체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는 그 뉴 SM5 신형입니다. LPG 차량이고요. 2010년 12월식의 11년형입니다. 키로수는 15만 2천 킬로 정도 탔어요. 금액은 390이기 때문에 아까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70 곱하기 8% 이전 비들어가면 29만 6천 원인가 들어가고, 그리고 370에 매도비 33만 들어가고, 성능 책임보험료 대충 3 잡고 한 4만 원 정도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작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435만 6천 원으로 500이 안 되는 가격으로 중형차를 10년 정도 된 차를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아반떼 HD 같은 경우에는 2008년식이지 않습니까? 폐차될 때까지는 잘 타면은 5, 6년 정도 탈 수 있고, 짧게 타면은 한 4, 5년 정도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차량은 한 6, 7, 8년 정도 탈 수가 있지 않을까. 초등학생 학교 들어가서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 될 때까지 그 긴 기간 동안 타실 수 있는 차가 되시지 않을까. 엔진 미션이 괜찮은지는 실물을 보고 판단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차량이 누유가 좀 고질적으로 있는 차입니다. 성능 점검을 찍어서 누유가 없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뻥이거나 진짜 깨끗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당연한 얘기를 못하러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실물을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유가 고질적인 차기 때문이죠. 사진부터 보면은 스마트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디오 부분이 조금 약간 옵션이 낮은 차에 들어가는 오디오입니다. 라디오는 되겠죠.
그래서 무선 카팩, 허린 무선 카팩을 검색을 하시면은 라디오 주파수를 연결해갖고 블루투스가 되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이 정도 르노 삼성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들이 이렇게 해질 때가 많아요. 이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에어컨 버튼일 때가 많은데요. 에어컨 버튼 바람 올리고 내리고 하는 버튼, 이거 오프 버튼인 것 같은데요. 하는 버튼은 여기 괜찮은데 요거는 좀 해졌다라는 부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휠도 엄청나게 깨끗한 편은 아니지만 금액을 미루어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썬팅은 왠지 이제 각도상으로 여기 약간 변색이 되어 있는 것 같으니 제가 봤을 때는 썬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선만 이렇게 빠져있고 블랙박스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괜찮을지는 보긴 봐야 됩니다. 앞뒤 2채널로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있는 것 같은데 작동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성능 기록 보면은 검사 날짜가 내후년 2023년 1월 19일까지입니다. 앞뒤로 한 달이기 때문이죠. 튜닝 없고 렌트 없다. 그리고 사고는 조수석 뒷문 하나 교환돼 있다. X는 이제 교환이고요. W는 그대로 살려서 판금 도색을 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6번까지 영향이 조금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그냥 추측이 드는데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분은 좋습니다. 아무것도 체크가 안 돼 있지만 그래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밑에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중고차 특성상에 미세 내용이 판금 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밑밥이 좀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왠지 있지 않을까 조금은 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월 25일 날 들어왔기 때문에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옵션 정보란도 다 체크를 이렇게 하나 걸려라, 내지는 뭐 귀찮아서, 내지는 괜히 잘못 체크했다가 환불 사유에 뭐 걸릴 수 있을까봐 저렇게 하는 편입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는 전자파킹 브레이크 방식이 아닌 땡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LPG이기 때문에 그냥 싼 맛에 타실 분은 문의 주시면은 오시지 않고 제가 탁송을 할 수도 있고, 제가 실물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파크 LS이기 때문에 휠이 깡통일 줄 알았는데 이게 휠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는 없는 부분이고, 하이패트 룸밀러가 또 있어요. 금액은 400에 드릴 수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 금액을 체크해 보면은 보험료 빼고 이전비는 안 들어갑니다. 400 더하기 매도비 33, 그 다음에 성능 책임 보험료 한 3 정도, 2만원, 3만원 이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다 해서 436만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68,000km의 휘발유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2년 10월식의 12년형이고요. 색깔은 보시다시피 흰색깔입니다. 휠이 괜찮네요. LS라고 되어 있는데 LT 휠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아 보입니다. 하이패스 룸밀러가 있으면 또 옵션이 좋다. 그리고 에어백도 있고 라는 생각이, 후방 감지기도 있고요. 그리고 시트, 쉐보레 시트, 가죽 시트가 좀 짱짱할 때가 많습니다. 사용감이 거의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각수라든가 미션이라든가 체크를 잘 해봐야 됩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은 검사 날짜가 2022년 내년 11월 15일까지 남아있고 튜닝 없고요. 렌트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유무도 없다라고 체크가 돼 있고 누유 없다라고 돼 있고 밑에도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깨끗하면은 뭔가 진짜 깨끗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래도 실물을 보긴 보고 카카오톡으로 문콕이 어떤지, 스크래치가 어떤지, 라이트가 어떤지 꼼꼼히 체크를 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고화질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는 투싼 IX LX20 VGT 디젤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0년 3월식이고 2010년형입니다. 키로수는 SUV 디젤 차량 치고 적당한 키로수인 12만 2,000km다.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차량이 미션이 잘 나간다고 하는데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외관적으로는 썬루프가 있어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색깔도 은색깔이 아닌 쥐색깔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나? 금액도 680만원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은 650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전비 8% 그러면 52만원 정도 잡고, 그 다음에 650 잡고 매도비 33에 수수료 안 들어가고 성능 책임 보험료 대충 3 정도 잡으면 738만원으로 다 해서 보험료 빼고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키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프론트 에어컨 있고, 그 다음에 뒷자리 시트가 엄청 깨끗하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는 아니지만 블랙박스는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있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가 없는 것 같은데 보통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제가 못 보는 건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따로 달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뒷자리 시트가 너무 깨끗해요. 아무것도 안 실었던 것처럼 굉장히 깨끗합니다.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만 오토
윈도우가 있어서 꾹 누르면은 눌렀다 떼면은 이제 계속 내려가는 창문이 운전석만 장착이 돼 있고 나머지도 자동이지만 그래도 오토 윈도우는 아니다. 오토랑 자동이랑 똑같은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돌리는 거 말고 버튼식 윈도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어백이 있고 깨끗해 보입니다. 열선도 있고 1단, 2단으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블루투스가 거의 없다라고 보이는데 있어요. 블루투스가 되는 차량입니다. 이게 핸들 유격 덜거덕 거리면은 오무기어 27만원짜리 수리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꼼꼼히 봐야 됩니다. 성능 기록 뽑으면은 내년 4월 10날까지 검사 기간이고 튜닝 없고 렌트 없습니다. 사고는 운전석 쪽 문만이기 때문에 9번과 18번 안쪽에 사고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좀 탈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역시 오일팬 쪽에 미세누유 하나 있고 이 부분 수리하면은 한 8만원 전후 들어가지 않나? 라는 이제 경험상에 추측이 들어갑니다. 중고차 특성상의 부분적인 미세누유 및 판금 도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꼼꼼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들어온 날짜 좋습니다. 10월 27일이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맥스크루즈입니다. 좀 뿌옇게 보이는 게 맞아요. 이 부분 보면은 포커스가 잘 맞았습니다. 차량은 1790이에요. 계산기를 끄네요. 1760까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전비 8% 잡고, 140 잡고요. 그리고 1760, 여기 매도비 33, 그 다음에, 성능 책임 보험료가 대충 한 2만원 정도 잡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키로수가 48,000km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해서 보험료 빼고 1935만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다. 2.2 맥스크루즈니까, 산타페 TM의 롱바디 버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2, 2.0이 아니라 2.2의 4륜, 좀 좋은 등급인 익스클루시브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싸제 8인치로 보여지고요. 넓은 8인치로 보여지고 후방 카메라 깨끗하고요. 휠도 그냥 소소한 걸로 보여집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그 다음에 경사로 밀림 방지, 뒷자리 열선 버튼 있고 뒷자리에도 시가잭 있어서 휴대폰 충전하는 이제 잭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에 양방향 통풍 시트 있고 그 다음에 전방 감지 센서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부분 공간에 V에 에어백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볼만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성능이 중요하죠. 검사 날짜는 내년 7월 29일까지입니다. 튜닝 없고요. 렌트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조금 있네요. 하지만 9번과 18번 안쪽에 사고가 없기 때문에 여기 아마 범퍼 5번 범퍼에도 부분적인 판금 도장은 무조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른쪽에 B필러 패널이 좀 충격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14번 이쪽이 체크가 안 되는데 밑으로 빼놨어요. 이 때문에 그리고 리어 도어 오른쪽 부분 조수석 도어 부분 판금이 있다. 그래서 이쪽도 판금이 있다. 폐기만 있으면 좀 적당해 보이는데 여기 14번과 3번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좀 큰 사고처럼 보일 수 있을까봐 밑으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좀 비교해서 메리트가 있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물이 괜찮은지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사 날짜는 들어온 날짜는 10월 19일이기 때문에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관심이 가신다면은 제가 꼼꼼하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시운전도 해봐가면서 체크를 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핸들 커버가 있는 경우에는 핸들이 조금 해지거나 아니면은 이쪽에 파워 핸들이라고 해서 좀 동그란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동그란 거 핸들 돌리기 좀 편한 거 그런 거 장착해놔갖고 눌림 때문에 좀 보기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전 차주가 이렇게 해놓은 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핸들 열선 버튼이 따로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스티어링 스포츠 모드로 바꾸느냐 뭐 그 버튼인 것 같고 크루즈 컨트롤 이 버튼 누르고 이 버튼을 밑으로 내리면은 볼륨 내리듯이 내리면은 달리고 있는 속도로 고정이 됩니다. 계기판에 세모 이게 있는데 이게 뭔지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처음부터 걸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워 트렁크 버튼 있고 뒤쪽에도 공조 제어를 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동 시트, 운전석 쪽, 그 다음에 조수석 쪽 다 있다라는 부분이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차량은 BMW 뉴 X3입니다. X드라이브 2.0 20D입니다. 하이라고 되어 있고 성능 점검 기록부부터 보면은요. 검사 날짜가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11월 1일까지 아주 여유있게 2년 정도 남았고 튜닝 없고 렌트 없습니다. 사고도 없다라고 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내용이 아닌 리콜을 이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좀 이제 완료가 돼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내용은 길지만 특별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온 날짜가 10월 25일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된 축에 속하고요. 디자인은 이렇게 생긴 X3입니다. 내비게이션 이쪽에 다 앞쪽에 있고 스마트키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다 있습니다. 연식이 2013년 8월이고 2013년형이고 키로수는 SUV 치고 적당할 수도 있고 조금 많다고 볼 수도 있는 13만 6천 킬로입니다. 휠은 조금 이제 사이즈가 좀 작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다. 근데 실물을 보면 적당해 보일 수도 있고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작아 보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적당해 보입니다. 후방 카메라 깨끗하고요. 전자 파킹 브레이크, 뭐 각종 오토 홀드라든가 있고 키가 두 개일지 하나일지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썬루프도 파노라마 썬루프 조금 이제 와이드까지는 아니지만 있긴 있고요. 뒷자리 시트 엄청 깨끗하고 괜찮습니다.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버튼 다 있고 그렇습니다. 이 차량 성능 점검 기록부도 다 받고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갈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습관적으로 계산기를 계속 끄는데 1640까지 드릴 수 있는 차고요. 할부 잡아보고 아마 과표 때문에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나오는 대로 131만원 잡고 1640 차가격 잡고 매도비 33, 그 다음에 수수료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성능 책임 보험료 아마도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수입차기 때문에 키로수가 저 정도니까 한 대충 여유있게 일단 잡겠습니다. 10만원 잡고 10만원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은 10만원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1814만원 정도의 BMW 뉴 X3 X드라이브 20D 하이를 흰색깔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괜찮은데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는 사람들은 구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와우 BMW 하면서 조금 이제 비싼 차다라는 인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키로수는 13만 6천 킬로고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감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산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연식이 좀 낮아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못 바꾸긴 하겠지만 제가 올리소렌토를 타는데 괜찮아 보입니다. 이 가격에 BMW 이 차량은 키로수가 엄청 많지 않은 이 차량은 좀 관심을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소렌토에 돈 들여서 수리해 놓은 것도 있고 그냥 이제 계속 타야 되긴 하지만 이전비가 좀 아까운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괜찮아 보입니다. 다음은 티볼리입니다. 금액 순서대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순서가 안 맞아 버리는데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920에 드릴 수 있는 차고 이전비는 8 잡으면은 73만원 정도 들어가고 920에 매도비 33. 그 다음에 수수료 안 들어가고요. 성능 책임보험료 대충 한 3, 4만원, 3만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해서 1029만원인데 1000만원에 그냥 끊어주세요 라고 하셔도 안 됩니다. 수수료 안 받는 부분이고 여기 금액에서도 깎아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이 뭐 그 정도 깎아서 깎아주는 거야 더 깎아주세요. 1000에 맞춰주면 내가 살게 안 됩니다. 1029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본색깔 다크 블루입니다. 연식은 2015년 10월시 2016년형입니다. 키로수는 12만 6천 킬로고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은 아틀란 내비 좀 괜찮은 거 장착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에어백은 조수석에도 들어가고 사방에 들어간다 내용 있고 뒷자리 엄청 깨끗합니다. 휠도 깨끗한 편입니다. 엄청 깨끗합니다. 나머지 세 짝을 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옵션이 좋은 차인지 안 좋은 차인지는 가운데 여기를 보면 되는데 통풍이 있는지 없는지 스마트키는 있고 가운데 여기를 봤으면 좋겠는데 스마트키 있고 통풍은 없습니다. 그냥 이제 적당한 옵션이 있는 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키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요. 종합검사 날짜가 정기검사 날짜가 2023년 내후년 8월 28일까지로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튜닝 없고 렌트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뒤쪽에 조금 있는데 17번까지 영향이 있었을까? 밑으로 조금 이제 보면서 아무것도 없고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여기 위아래만 조금 이제 교환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시업 10월 13일이면 아직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영상 녹화 날짜 기준으로는 좀 괜찮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문의 주시면은 제가 사전에 꼼꼼하게 문콕이 어디가 있다, 뭐 어디 스크래치가 있다, 미션이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 라는 부분을 구매를 하셔도 되는지 종합적으로 말씀드려봤을 때 다 체크를 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Q50을 두 대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거는 1030짜리인데 1000에 차 가격만 1000에 드릴 수 있는 차고요. 똑같네요.
그냥 계속 껐다가 켰다가 해보겠습니다. 이전비는 당연히 80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매도비 33, 그리고 수수료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성능 책임 보험료가 14만이기 때문에 대충 이것도 10 정도 잡겠습니다. 좀 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조금 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123만원에 1123만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밤에 보면은 부엉이 눈이 두 개, 이렇게 네 개 있는 것처럼 굉장히 좀 이제 강렬한 인상을 주는 Q50입니다. 2.2 디젤 프리미엄이고요. 경유차입니다. 14년 9월식에 14년형이고, G색깔입니다. 14만 3,000km입니다. 깔끔한. 사실 제가 수입차는 잘 모르는데 그래도 엔진 미션 볼 줄은 압니다. 그리고 외판 괜찮은지, 뭐 모든 버튼 작동 잘 하는지, 솔직히 이거 보면 되는 거거든요. 진짜로. 정말 이게 다예요. 밑에 누유가 있는지 차를 구조 자체는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운전도 해봐서 이상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시지 않더라도 체크를 꼼꼼하게 해봐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미션이 튀는지 변속을 해보면은 미션이 튀는지 안 튀는지 알 수가 있고 엔진에서 소위 말하는 찐빠라든가 뭐 그런 좀 약간 소음, 엔진 소음이라고 합니다. 좀 약간 신사적인 표현을 쓰자면요. 엔진 소음인지 미션의 소음인지 핸들의 소음이 있는지 차가 주행할 때 뭐 버벅거린다든지 뭐 그런 부분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아까 그 금액으로 1123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14만 3,000km에 14년 9월 14년형인 인피니티 2.2 디젤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다음 차는 1220이라고 되어 있는데 1190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 금액을 보면요. 1190 곱하기 8 95만원으로 이전비가 나오고 1190, 그 다음에 매도비 30단, 수수료 안 나오고 성능 책임 보험에 대충 10 잡습니다. 그러면은 1328만원인데 키로수 연식이 약간 하나 올라가고 키로수가 하나 만 킬로 정도 줄어드는 걸로 보여지는 이 차량입니다. 그러면 아까 차량을 더 선호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뭐 내용은 다 똑같을 겁니다. 2.2 디젤 프리미엄이니까 성능을 보면은 검사 날짜가 내후년 9월 26일까지고 튜닝 없고 렌트 없고 뭐 사고 없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내용 없고 밑에도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리콜이 완료돼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온 날짜 10월 27일로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의 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BMW. 오늘은 좀 수입차 비중이 조금 있는데요. BMW 1 시리즈 118 디젤 스포츠 모델입니다. 생긴 건 이렇게. 이 영상 밑에를 보시면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차를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링크 금액은 인천 조합에 있는 차이기 때문에 금액이 50만원이 업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금액보다. 하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는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다는 점 강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 있고, 스마트키, 오토스탑 끄고 키고 하는 부분 있고, 후방 카메라 엄청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BMW가 두 개나 있나요? X3랑. 이거는 사모님들 타시기에, 그리고 출퇴근하시는 연비 걱정하시는 분들 타시기에 조금 제 생각으로는 차는 조금 좁을 수는 있으나 좀 덜 쪽팔리는 차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보통은 이제 권유드리는 소비자층은 여성분, 사모님께서 구매하시면은 좀 약간 적절하지 않을까. 뭐 소득 수준에 따라서 내지는 선호하는 디자인에 따라서 브랜드에 따라서 다 틀리긴 하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조금 이제 돈만 있다면은 조금 이제 와이프 해주고 싶은 그런 차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차입니다. 요번에 베르나 트랜스폼에서 i30 디젤로 바꿔주려고 하고 있는데, 여하튼 각자 사정에 맞는 차가 정답이지 뭐가 더 좋다, 뭐가 정답이다라는 거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키로수도 7만이고 7만 8천이긴 합니다. 성능 기록부 보면은 검사 날짜 내년 10월 28일까지고 튜닝 없고 렌트 없고 사고는 뒤쪽에 살짝 있는데 17번 트렁크 플로어까지 넘은 차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 밑에 특별한 내용이 없고요. 쭉쭉 들어온 날짜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실 필요가 있는 차지 않을까. 옵션 정보라는 보지 마십시오. 깔끔한 키도 두 개 있는 차량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이게 전체 금액을 봤을 때 1700 곱하기 8 하면은 136만원이 등취득세가 되겠고요. 크게 줄여서 이전비라고 합니다. 더하기 1700 그리고 매도비 수수료가 없고요. 그리고 성능 책임 보험료 대충 10까지 안 나올 것 같은데 한 5만원 나오려나 6만원 나오려나 그럴 것 같은데, 일단 10 잡으면은 넉넉하게 잡는 겁니다. 정확한 거는 다시 뽑아드릴 거고, 구매하시려고 하신다면은
1879만원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썬루프도 있어요. 없어도 상관없다. 메모리 시트도 있고 전동 시트 양방향 다 있고 그렇습니다. 보이시면은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차되어 있는 차를 뒤에 있는 차를 전시되어 있는 차를 이제 뒤에 있는 거를 빼는 당직이어갖고 빼다가 이 차를 이제 한번 뺐는데 좀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모하비 4륜의 KV300입니다. 전유는 아니고 그냥 모하비인데 2015년 6월식 연식이 좋습니다. 전유 모하비는 한 2,500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1840에 드릴 수가 있고 40은 뭐야 빼주세요 라고 해도 안 됩니다. 147 이게 등치 득세 이전비고요. 1840 그다음에 매도비 33 성능 책임 보험료가 16만 킬로니까 7만원, 6만원 나오지 않을까? 6 잡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충 5, 6만원 나올 텐데 대충 2020 5, 6만원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다. 25만원, 56만원 빼주세요 라고 해도 안 됩니다. 요 금액으로 드릴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이 차량을 이 영상을 올린 다음 주인 11월 둘째 주, 셋째 주에 다시 밑에 이 영상 밑에 링크를 찍어봤는데 금액이 1870이니까 50이 지금 비싸게 올라가 있겠죠. 1920으로 올라가 있을 텐데 1900으로 바뀌어 있다라고 하면은 20만원을 더 빼드릴 수 있지만 그 안에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가져가시는 분이 임자이기 때문이죠. 베이지 톤으로 보통 있는데 시트는 회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드 그레인 이렇게 리얼 우드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통풍 시트 있고 전방 감지기 있고 그 다음에 억스 단자, USB 단자 이쪽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 있고 그 다음에 파트 타임 뭐 사륜 바꿀 수 있고 전동으로 핸들 조절하는 버튼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버튼, 메모리 시트 버튼 있고 뒷자리 열선 있고 전동 시트 운전석 쪽, 조수석 쪽 다 있고 그다음에 블랙박스 앞뒤 2채널, 하이패스 룸밀러, 그다음에 파워 트렁크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옵션이 많이 좋죠. 스마트 키 있고 정품 내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거를 끄고 모하비는 원래 비싼 차입니다. 좀 이제 그냥 2012년 미만의 모하비를 보시려고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1000초 정도 돼야 좀 적정선이 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1000 미만은 웬만한 SUV들은 돈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뒤쪽에 프리온이기 때문에 디퍼런셜 기어 대오라고도 하는 그 부분이 조금 누유가 있을 수도 있는 점을 좀 참고를 해서 프론트 케이스라고 해서 이 앞쪽에 미션과 이어지는 부분도 누유를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꼼꼼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이 차를 매입해서 갖고 있는 차주 딜러에게 해달라고 하면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KV300이 19인치 크롬휠이 좀 이제 멋있는 크롬휠이 이 당시 전에는 거의 안 나왔었는데 이게 진짜 멋있어서 그래서 듬직해 보이는 이 탱크 같은 좀 이제 약간 군대에서 쓸 것 같은 이런 모델이라 좀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내지는 좀 이제 약간 누구한테도 안 꿀리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단단한 100이랑 3000cc의 차를 아는 분들께서 선호하시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뒷자리도 엄청 깨끗하고 앞자리도 많이 깨끗하고 구매하실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차는 더뉴 카니발입니다. 연식은 2018년 7월식에 2019년 지금까지 본 차량 중에서 제일 괜찮았어요. 연식이. 다음에 차가 있네요. 그래서 2320으로 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2320 곱하기 8 해서 185 더하기 2320 매도비 33에 성능 책임 보험료가 95,000km니까 대충 한 3, 4만원 나오겠죠? 3만원 잡고 그러면은 대충 2,540만원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0만원 뒷자리 빼주세요. 안 됩니다. 이 금액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차량은 이렇게 보면은 뒷자리가 이제 폴딩이 되는 건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오토 슬라이딩 도어 있고 선루프가 있습니까? 선루프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에어백 사방에 있고요. 전동 시트,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요게 달려 있어서 이따가 성능 보시면은 구조 변경이 좀 적법한 게 있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시스템 있고 그다음에 차선 이탈 축구방이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 와이즈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휠은 이렇게 생겼고 전체적인 느낌은 이런 느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는 이런
번호도 신형 번호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통풍 시트 양방향 다 있고 핸들 열선 있고 스마트키 이런 느낌이고 실내가 희망하시면은 제가 동영상 카카오톡으로 찍어서 다 보내드릴 겁니다. 워크인 버튼 있고 뒷자리 열선 버튼 있고 그렇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면은 검사 날짜가 내후년 8월 7일까지예요. 이 적복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는 밑에 발판 얘기하는 겁니다. 뭐 다른 내역은 없고 사고는 이제 조수석 쪽 도어 앞쪽 도어만 하나 교환 있는 안쪽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차량으로 보여지고 뭐 없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고 승차 장치에 이제 튜닝이 들어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법한 구조 변경이 다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10월 28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진짜 얼마 안 된 차량이에요. 그래서 문의 주신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썬루프는 없는 검정색 차량입니다. 또 다음 차는 제네시스 DH380 프레스티지 4륜입니다. 여기가 두툼하죠. 프레스티지면은 고스트 도어 클로징이라고 해서 문을 살짝 세게 안 닫아도 살짝만 닫아도 압축 도어라고 해서 당기는 그런 옵션도 장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야지 프레스티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워크인이 있고 핸들 열선 통풍 다 있죠. 볼로링크 있어서 원격으로 한 달에 몇천 원 내면 원격 시동되는 기능도 다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당연히 다 있고 파노라마 선루프 있고 오토로 이제 핸들 조절할 수 있는 버튼 있고 그다음에 차선 이탈 버튼 있고 그다음에 축구방이 있기 때문에 핸들 클로즈업 되어 있는 사진을 봤으면 좋겠는데 파워 트렁크 버튼 있고요. 이건데 아마도 이 두 개가 있고 여기를 봤을 때 얘가 OK라든가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아닌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드라이브 YG라고도 하죠. 3800cc 380이고 요새 기름값 걱정 없으신 분이 타시기에는 좀 좋지 않을까. 이게 진짜 묵직하게 승차감은 좋을 겁니다. 그리고 뒤쪽에 전동 시트도 있어야 됩니다. 뒷자리 열선 버튼은 여기 있고요. 프론트이기 때문에 앞쪽 조수석 쪽을 움직이고 하는 버튼이고 리어 커튼 뒤쪽에 여기 커튼이 안쪽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버튼이 있습니다. 아실 분들은 다 아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380 프레스티지 다른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부 보면은요 검사 날짜가 내후년 6월 27일까지로 아주 여유가 있고요. 사고는 뭐 단순 이 정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귀여워 보일 수도 있는 단순 사고가 있고 어떤 분은 좀 기분 나빠질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에게 에이 이 정도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튜닝 없고 렌트 없습니다. 그리고 미세누이 하나 체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큰 수리비가 들어갈 만한 부분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너무 일반적인 부분이라 저런 부분까지 다 수리하고 판매하는 딜러는 거의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만한 부분이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후드 탈부착이 있기 때문에 앞에 콩 받았던 그런 단순 아마 이 사고를 겪으면서 아마 좀 이렇게 해서 라이트도 조금 깨지고 좀 하지 않았을까? 앞범퍼도 조금 이제 도색이 약간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번인 본넷도 여기 조금 이제 꼬부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판금 도색이 좀 있지 않았나 싶고 들어온 날짜는 10월 28일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DH 2500이 안 넘어가는 선에서 키로수 15만 안 넘고 좀 적당한 거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좀 좋지 않을까. 파노라마 선루프도 있었습니다. 없어도 상관없는데 더 쌌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선루프 있는 거를 메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이 관심이 가신다면 선루프는 안 열면 되는 부분입니다. 가끔 이제 기분 전할 때 하늘 보면은 구름 지나가는 거 볼 때도 있고 환기할 때도 담배를 굳이 안 피더라도 환기할 때도 좋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천후로 기호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휠 까짐 현상이 있을 때가 많은데 좀 한쪽만 나왔지만 깨끗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전체 금액을 뽑아 보자면 2,350으로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전비는 8% 잡으면 아마 괜찮을 겁니다. 2,350 매도비 34 수수료 없고요. 그 다음에 성능 책임 보험료가 대충 4만원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는 3만원, 4만원, 1,575만원 정도 나올 만한 잠깐만요. 잘못했다. 350 곱하기 8% 하면은 188만원 더하기 아까 앞 단위를 이걸로 했었나봐요. 근데 이게 아니고 2350입니다. 매도비 33에 성능 책임 보험료 대충 4만원 잡으면은 2,575만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다. 보험료 빼고 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체로키입니다. 아직 몇 대가 더 남았는데요. 아마 2,700만원 선
때의 차가 마지막일 겁니다. 3.6 리미티드 에디션이고 휘발유기 때문에 고유가 시대에서 조금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기름값을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꼽아봤습니다. 휘발유예요. 리미티드이고 에디션 이 차량입니다. 성능부터 보면요. 검사 날짜가 거의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1월 6일까지 검사 받을 수 있는 차고 이거는 미리 해달라 할 수가 좀 없는 좀 애매한 임박한 부분입니다. 튜닝 없고 렌트 없습니다. 그리고 뭐 사고 없고 뭐 없고 실물을 봐야 되겠습니다. 리콜이 완료돼 있다. 엔진 컨트롤 모듈이 프로그램이 관련 리콜이 완료가 돼 있다. 라는 차량이고 들어온 날짜도 10월 25일로 좋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량 위주로 골랐기 때문에 차는 웬만해서는 다 깔끔하지 않을까. 파노라마 썬루프도 있고 쉘도 이렇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앞에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완전 옆 측면에서 찍은 것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여기 단지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줍니다. 이렇게 전자기어봉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키. 이 버튼이 메모리 버튼인가 모르겠어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실물을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매물을 만약에 구매를 하시면은 이 차는 2,500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00 곱하기 8% 하면 200이고 그 다음에 2,500 8이 33 그 다음에 성능 책임 보험료 대충 한 6, 7만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6 잡고 하면은 다 해서 2,739만원으로 보험료 빼고 구매하실 수 있는 차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지프 그랜드 체로키 3.6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소소한 시트 상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차는 지포렉스턴 2017년 12월식 18년형입니다. 키로수는 23,000km로 아주 짧습니다. 크롬일 들어가고요. 색깔은 약간 연한 쥐색깔이다. 그냥 쥐색깔? 너무 연해 보이지도 않는 쥐색깔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내비게이션 부분이 와이드한 실내 장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키 뒷자리 열선 깨끗하고 뒷자리 시트 깨끗하고 23,000km이기 때문이죠. 전동 시트 있고 파워 트렁크 버튼 있고 그렇습니다. 전자 파킹 브레이크에 파트 타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오토 홀드도 이렇게 버튼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면요. 검사 날짜가 조금 임박해 있어요. 2022년 내년 1월 11일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2달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튜닝 없고 렌트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없고 전부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겠죠. 그래야 됩니다. 10월 25일 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전체 금액을 체크를 해보면요. 이거는 2,740에 드릴 수가 있는 차입니다. 8% 그러면 219만원 2,740 33 매도비 그 다음에 수수료 없고 성능 책임 보험료 한 만원 2만원 들어갈 것 같은데요. 만원 한 2만원 하면은 좀 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2,994만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아마 마지막 맞습니다. 이 차량이 오늘 마지막 차량입니다. 렉턴 스포츠 칸 디젤 2.2 4륜 차량이고 26,000km 탔습니다. 2020년 작년 6월에 나온 2021년형입니다. 보통은 앞서 나올 때가 많죠. 지금 21년인데도 불구하고 22년형의 새 차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부분도 역시 와이드하고 스마트키 있고 통풍 시트 양방향 운전석 조수석 다 있고 그렇습니다. 칸 모델 휠이 조금 아쉽네요. 아깝게 조금 더 멋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쪽에 다 판을 깔아놨습니다. 스크래치 나지 않기 위함이죠. 하이패스 룸멜러 있고 뒷자리 시트 깨끗하고 스마트키 있고 합니다. 적재함도 깔끔하고 그 다음에 탑은 하프탑 거의 완탑 같은 하프탑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거의 완탑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기억자가 돼야지 완탑이라고 부르지 않을까. 이거는 하드속 하프탑 하드 하프탑으로 발음이 안 되네요. 하드 하프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부 보면요. 검사 날짜 2022년 내년 7월 17일까지로 조금 여유 있고요. 튜닝 없고 렌트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고 10월 27일 날 들어온 깔끔한 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차량의 전체 금액을 말씀드리자면 2,760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을 8% 잡으면 220 등치대표 이전비 잡고요.
2,760, 매도비 33, 그 다음에 성능 책임 보험료 한 2만원 잡고 하면은 3,015만원인데, 이거는 이 차를 갖고 있는 차주와 협의를 해서 3,000까지 맞춰보는 쪽으로, 이게 금액이 좀 있으니까 기분 좋게 그렇게, 기분 좋게 안 좋으실 수도 있고 불만족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차량만 그렇게 해볼게요. 자, 오늘은 그 수수료 안 받는 중고차를 몇 대인지는 체크를 안 해봤는데, 그래도 20대 조금 안 되는 차를 지금 해봤습니다. 녹화는 지금 1시간 5분 정도 했는데요. 조금 중간에 무음 구간을 좀 줄이면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1시간 정도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관심 가져 주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문의 주시면 제가 카카오톡으로 동영상 찍어서 여러분들께 소상히 오신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꼼꼼하게 찍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100점이 가끔 이제 안 될 때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100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는 대로 수수료를 비록 안 받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동료들을 찹니다. 그래서 그냥 판매가 되면은 제가 10만원, 20만원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을 수 있는 수수료 안 받는 그런 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영상도 좀 이제 꾸준히 지금 제작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제가 한 25일 동안 조금 꽤 바빴습니다. 그리고 조금 애기 요번에 100일 좀 지나고 좀 이것저것 하고 가정에 또 신경 쓰고 하다가 2마리 토끼를 다 못 잡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최근까지도 가정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미래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프리랜서다 보니까 조금 일을 초반에 좀 빡세게 하고 이제 다시 11월이 됐기 때문에 다시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예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시세를 아는데 간접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아니면은 이 사람의 영상을 앞으로도 조금 보는데 무익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은 정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면 됐지 도움이 안 되지 않는 무익한 영상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뻥치는 그런 이제 뭔가 전략 있는 그런 딜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